구인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 1959년 1월 28일 러시아. 같은 대학교 동문인 선후배 10명은 우랄 산맥으로 스키 트레킹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명이었던 유리 유디는 갑자기 컨디션이 좋지 않아 베이스 캠프에 남게 됩니다. 등반 5일째가 되던 날엔 예상치 못한 폭설이 내렸지만요. 당시 대장이었던 이고리 갸트로프는 베이스 캠프에 무전으로 무사하다는 소식을 전했고요. 훌라트 샤흐르산에 임시 캠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갸트로프 팀과 연락이 끊어졌고요. 그들을 찾기 위해 수일 동안 수색하던 중 임시 캠프에서 약 1.5km 떨어진 지점에서 5명의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시신을 본 사람들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발견된 시신의 상태 때문이었죠. 이들 중 2명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산속에서 달랑 속옷만 입은 채로 발견됐다는 겁니다. 웬일이야?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계곡에서 발견된 한 명은 두개골 골절, 또 한 명은 가슴뼈와 갈비뼈가 완전히 으스러졌고요. 나머지 한 명은 소름 끼치게도 혀가 아주 반듯하게 잘린 채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웬일이야? 그리고 가장 이상했던 건 9구의 시신 모두 피부가 주황색으로 착색되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상식선에선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시신의 모습을 두고 미스터리한 가설들도 나왔는데 그 첫 번째는요. 러시아군의 비밀기지설입니다. 갸트로프 팀원 중 일부 옷에서 높은 수치의 방사선 양이 검출된 점을 미루어보아 핵실험이나 비밀 실험의 희생양이라는 설이었고요. 두 번째는 UFO설로요. 갸트로프 팀원들이 의문의 사망을 하고 난 몇 달 뒤 사고 인접 지역에서 둥근 원형의 발광 물체가 하늘을 나는 것이 보인다는 내용의 기록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외계인의 소행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 무엇도 또 그 어떤 것도 이들이 사망한 원인에 대한 미스터리를 풀지는 못했습니다. 귀신들이 속삭이는 신령 스팟. 버려진 폐가에서의 공포 체험을 담은 영화 헌티드 창의를 찍기 위해서 영화 스태프들은 싱가포르의 한 폐병원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태프 중에 한 명이 촬영 중간에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간 겁니다. 뭐야 또 왜? 그 이유는 스텝이 촬영 화면을 돌려보다가 화면 속에 뾰족하고 기괴한 손 그림자가 같이 찍힌 것을 보고 기겁을 한 거라고 합니다. 이 병원은 부창의병원으로요. 1935년 영국군을 위해 지어진 병원이었지만요. 1942년 일본군에게 점령당한 뒤 죄수와 포로를 가두고 고문하는 장소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장소는 좀 불길한 곳이네. 일본군은 심지어 이곳에서 포로들의 손을 잘라 쇠말뚝에 꽂아놓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다시 영국군이 이 병원을 차지한 이후에는요. 반대로 수많은 일본군이 이곳에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5만 가지 사람들의 원한이 다 서려 있는 곳이죠. 이렇게 끔찍한 사연이 얽혀 있는 탓에 1995년 결국 폐허로 버려졌는데요. 그 뒤에는 이제 치기 어린 친구들이 폐가 체험을 하겠다며 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당신의 옆을 노리는 오싹한 그가. 당신이 찍은 사진 속에 당신이 아닌 또 다른 의문의 형체가 찍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짜 무서워 이런 거. 데이비슨과 친구 제시는 자녀들과 함께 호주 퀸즐랜드주의 로커강에서 사진도 찍고 물놀이도 즐기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확인하던 중 데이비슨 일행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합니다. 뭔데? 그 이유는 사진 속에는 데이비슨과 제시 그리고 세 자녀와 함께 총 5명이어야 하는데요. 사진 속에 6명이 있습니다. 진짜? 흐릿하지도 않고요. 너무나도 선명하게 마치 석고상처럼 가운데 쓱 자리 잡은 의문의 형체. 더욱 무서운 것은 물놀이를 하는 동안 어린 딸이 엄마, 누가 내 발을 자꾸 잡아당겨요. 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었다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데이비스는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껴 사진을 초자연 현상 전문가에게 맡겨 확인했습니다. 사진을 분석한 초자연 현상 분석가는 1913년 고작 13살의 죽음을 맞이한 도린 오설리반인 것 같다고 밝힌 겁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설리반이 당시 익사한 장소가 데이비슨 일행이 사진을 찍은 바로 그 위치였다는 겁니다. 섬뜩한 일이죠. 그렇죠.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또 있어요? 2015년 영국 랭커셔주에 사는 아기 엄마 나타샤는 집에서 셀프로 머리를 염색한 뒤 셀카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확인한 나타샤는 소스라치게 놀라 집을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왜? 뭐가 있는데? 나타샤의 오른쪽 어깨에 마치 사람 얼굴로 보이는 정체불명의 형상이 보였는데요. 저거 뭐야? 이때 나타샤를 더 놀라게 한 건 불과 몇 주 전의 일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집에 혼자 있던 나타샤는 초인종 소리에 밖으로 나갔는데요. 저 돌아가신 분을 모시러 왔습니다. 무슨 말이세요? 저희 집엔 돌아가신 분이 안 계신데? 그날 나타샤의 집에 찾아온 사람들은 장의사였습니다. 이웃에 상을 당한 집이 있었는데 집을 잘못 찾아온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사과를 하고 돌아갔지만요. 혹시 이웃의 그 돌아가신 분의 홀령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온몸에 털이 쭈뼛쭈뼛 서는 느낌을 받았고 결국 그 불길함을 떨치지 못해 집까지 내놨다고 합니다. 무서워. 이거는 정말 진짜 집 내놓을 만하다. 그러니까 너무 네. 피를 부르는 태국의 송장도로, 한국 홀령이 깃든 일본 터널. 태국 수도 방콕에서도 최대 번화한 지역인 라차다. 이곳 라차다의 한 도로 중앙에는요. 색색의 천으로 감긴 큰 보리수 나무와 그리고 이 도로 위 육교까지도 수백 수천 마리의 무수히 많은 얼룩말 조각상들이 놓여 있습니다. 얼룩말? 저렇게요. 왜? 이 얼룩말이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 무려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100 Death Curve. 사람들 사이에서 송장도로로 불리는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에서 충돌 사고가 난 후 극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은 하나같이 제가 나무에 부딪히기 전까진 차선이 잘못된 줄 몰랐어요. 갑자기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제가 뭐에 홀린 것 같았어요. 모두들 정신이 들기까지는 자신이 도로를 이탈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들이었죠. 그런데 이 도로가 더욱 악명을 떨치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한 스님이 버스를 타고 이 도로를 지나던 중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창문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깼는데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경찰에는 너야! 너야!" 쫄았어. 아니 멀쩡한 척 하려고 했는데 쫄았어. 스님이 너무 놀라서 버스 안을 둘러봤는데 더 소름 끼치는 건 버스 안에 온몸이 피투성이인 귀신들이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머. 그래서 스님이 알아봤더니 이 비극이 시작된 건 약 40여 년 전에 한 젊은 여인이 야밤에 뺑소니 사고를 당해 숨지면서 시작됐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래서 그 뒤에 방콕의 고승들은 그녀의 넋을 기리기 위해 퇴마 의식을 거행했다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송장도로의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운전자들은 이 도로를 지날 때마다 클락션을 울리거나 아까 본 조각상을 두면서 망자들을 위로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목숨을 앗아가는 저주의 도로가 있다면요. 일본에는 귀신의 저주가 계속되어 결국 폐쇄한 터널도 있습니다. 후쿠오카 지역의 이누나키산 중턱에 있는 이누나키 터널입니다. 참고로 과거 인기 아이돌이었던 그룹 슈가의 멤버 아유미 씨가 겪은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하죠. 이곳이 워낙 유명한 심령 스팟이다 보니 재미삼아 친구들하고 차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아유미 씨가. 뭐하러 가? 그렇게 터널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는데 귀신을 목격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시시하다. 그리고 실망을 했답니다. 그때 한순경이 아유미 씨의 차를 불러 세웠는데 그때 한 말이 왜 위험하게 사람을 차 지붕 위에 태워서 다니고 있습니까? 닭살 돋았어, 진짜. 진짜 타지지 마 좀. 누구 있지 이 안에? 야, 저 캐비넷 좀 보고 와. 딸았다. 그리고 그 밖에도요. 이 터널에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의 증언에 공통점이 있었는데 한복을 입은 귀신들이었어요. 그리고 한국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당시 이 터널을 뚫기 위해 수많은 한국인들이 강제징용되어 무참히 혹사당하고 사망까지 한 분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홀령들이 원한에 사무쳐 이곳을 떠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하고요. 또
터널 자체가 워낙 후미진 곳이라 더 흉흉한 곳으로 여겨졌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누나키 터널 폭행 사건이죠. 1988년 이 터널을 지나던 20살 우메야마 군은 신호대기로 잠시 정차했는데 그때 불량 청소년들이 이 차를 잡아타고 우메야마 코이치를 집단 폭행한 뒤에 살해한 사건입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1994년 신이누나키 터널을 개통시키면서 대신 구 터널 입구는 아예 콘크리트 덩어리로 막아두었답니다. 그런데 이누나키의 저주가 옮겨간 것일까요? 새로 개통한 신이누나키 터널에서도 밤늦게 차를 얻어 타려는 불명의 여자가 나타났다 사라진다는 증언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소름주의 도시의 괴담의 진실.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누가 자꾸 문에 이상한 표시를 해놓는 것 같아요. 낮에 초인종이 울려서 모른 척했는데 나가보니까 X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집 현관문 그리고 초인종 옆에 쓰인 의문의 표시들. O, X, 그리고 3. 범죄의 대상으로 점 찍어둔 집에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몇 명인지, 범죄자가 미리 자신만 아는 표시로 그려둔 거라고 알려줬는데요. 뭐야? 자, 듣기만 해도 소름 돋는 이야기는 도시 괴담, 또 표식 괴담, 초인종 괴담 등으로 불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지난 2009년에는 여성이 혼자 사는 오피스텔과 원룸에 알파, 베타, X 등 뜻을 알 수 없는 낙서가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고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영화 숨바꼭질에서 이 표식 괴담이 그대로 재현돼서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SNS를 통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떠도는 도시 괴담들 때문에 택시를 타거나 누굴 도와줄 때 두려움부터 갖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학생, 이 건어물 좀 맛봐봐. 먹고 맛있으면 좀 사줘도 되고 말이야. 아, 이쪽이요. 할머니, 손님은 저쪽이에요. 요즘 잘 안 보여서 그래. 예. 맛있다. 근데 할머니 왜 이렇게 졸리죠? 일명 건어물 괴담이라고 알려진 이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 얘기는 들어봤어요. 건어물에 에틸 에테르라는 마취약 성분이 묻어 있어서 건어물을 맛보거나 이게 냄새만 맡아도 바로 그 즉시 기절한다는 무시무시한 내용인데요. 또 아저씨 제가 녹화 늦어서요. 상암동으로 좀 빨리 가주세요. 자, 이렇게 택시만 타도 기절을 하게 된다는 가짜 택시 괴담. 택시 문고리에 마취제를 적신 휴지 혹은 솜을 채워 넣어서요. 문고리를 만지게 되면 그 즉시 실신. 그 뒤에는 장기를 적출해서 팔아넘긴다는 흉측한 내용이 돌았습니다. 과연 우리 주변 깊숙이 뻗쳐있는 이 끔찍한 도시 괴담들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대전경찰 얼굴책 페이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에 따르면요. 건어물 괴담에 나온 에틸 에테르는 동물용 마취제로 사람의 경우 괴담 내용처럼 그 즉시 마취가 되지는 않고요.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찰청 공식 트위터에서는 택시 괴담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로 조작된 도시 괴담은 사람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만 더한다는 얘기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괴담, 유포는 꼭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인범을 잡은 모모의 기억. 한밤중에 관을 두드리는 소리. 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사는 8살 소녀 제니퍼는 매일 밤 자신을 쫓는 살인범에게 끔찍하게 살해당하는 무시무시한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부모님과 함께 정신과 의사를 만나보기도 했지만요. 원인 모를 악몽은 멈추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반복되는 꿈의 내용이 너무나도 구체적인 것에 의문을 품게 된 정신과 의사는 제니퍼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미제 사건 중 제니퍼의 꿈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실제 사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야. 자, 바로 제니퍼와 비슷한 또래 10살 소녀 랠프가 살해당한 사건이었는데요. 사건과 관련된 것들이 제니퍼의 꿈과 일치했고요. 결국 제니퍼의 진술을 토대로 실제로 랠프를 살해한 범인을 검거하기까지 했습니다. 무섭다. 자, 여기에는 정말 믿기지 않은 엄청난 사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살인 사건의 피해자인 랠프가
제니퍼에게 심장을 이식해준 장기 기증자였다. 자, 이 미스터리한 사건을 두고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 게리 슈워츠는 자신이 20여 년 넘게 연구한 셀룰러 메모리, 즉 세포 기억서를 주장했습니다. 심장을 비롯한 장기의 세포에는 기억 기능이 있어 장기를 이식할 때 기증자의 기억은 물론 습관, 재능, 취향 등이 수혜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이론인데요. 기증자의 기억까지 전이된 제니퍼의 사례 외에 정말 소름 끼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미국 조지아에 사는 소니 그레이엄은 신부전을 앓고 있었지만 정말 운 좋게도 심장을 이식받게 됐는데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그 뒤부터 원인 모를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안타깝게도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어머, 그 귀한 심장을 이식받고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뒤늦게 알게 된 놀라운 사실. 소니에게 심장을 이식해준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서 역시 자살로 생을 마감한 기증자였던 겁니다. 자, 과연 제니퍼의 악몽과 소니의 자살,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우리 몸속의 세포에 기억이 저장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 또 다른 1위 후보 이제 한 기자님. 네. 이것도 무서울 것 같아요. 2015년 8월 25일 이 온두라스의 지역 뉴스에 충격적인 영상이 보도됐습니다. 뭘 부시고 있는데요? 뭘 꺼내? 부수고 있죠? 누구 있죠? 뭐야, 관인가? 이 무덤의 주인은 네이시 페레즈라는 여성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혼식을 치르기 며칠 전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즉시 네이시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도 네이시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공동묘지를 밤새 헤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네이시의 남자친구였는데요. 에휴. 어느 순간부터 문득 남자친구의 귓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였죠. 홀린 듯이 네이시의 묘지로 다가간 남자친구. 어느 순간 희미한 비명까지 듣는데요. 잠깐만, 이건 네이시의 목소리야. 내가 꺼내줘야 돼. 단단히 콘크리트로 마감해 놓은 네이시의 무덤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관뚜껑이 열린 그 순간 사람들은 충격적인 모습을 마주하고 맙니다. 왜? 장례식 때만 해도 깨끗했던 네이시의 얼굴에 온통 상처가 나 있었고요. 손가락 끝은 피부가 까져서 피 범벅이 돼 있던 겁니다. 게다가 관뚜껑의 유리 부분은 완전히 깨져 있었던 거죠. 아니, 설마 그 안에서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곧바로 네이시의 가족과 남자친구는 네이시를 당장 병원으로 데려갔지만요. 의사는 다시 한번 사망 진단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다시는 살아나지 못한 네이시. 그녀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또다시 같은 무덤에 묻히게 됐는데요. 기구하다 진짜. 네이시가 정말 무덤 속에서 살아났던 것일까요?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